이거 알고만 있어도 몇 억을 아낍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온 서류,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흔하게 겪는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서류들이 날라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용 증명 아니면 정말 실제 고소한다라는 내용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하죠. 줄여서 보통 지재권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로 장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지재권 침해권들로 다 잡아서 고소를 하는 분들도 나타났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정말 요즘 많이 서류를 받는다고 연락이 오고 저도 실제로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내가 구매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나 구매 대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식재산권? 사람들이 지재권 하는데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꼭 익히셔서 내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알고만 있어도 몇 억을 아낍니다. 지식재산권 꼭 요거는 간단하니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꿀팁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마지막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한번 익혀놓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몰라서 정말 피를 본 분들, 제가 몇 억을 아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고 고소를 들어오면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부를 수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강하게 말을 드린 거예요. 지식재산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걸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 성과들 중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설명으로 의하면 인간의 창조물 중에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지루해도 여러분들 참고 간단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권은 말 그대로 새롭게 발명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권리를 먼저 주기 때문에 그 본인이 특허를 내신 분들이 먼저 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용 신안권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닌 기존 제품에다가 기술을 좀 개선하거나 변형한 것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펜 있잖아요. 펜을 최초로 개발한 거는 발명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한 특허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펜에다가 뭔가 그립을 달아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실용 신안권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형한 것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립을 달아서 조금 더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선을 한 권리로 실용 신안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권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제품의 뭐 디자인 아니면 색상, 패턴, 질감 이런 거 독특하게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다 부여가 되는 권리예요. 디자인이 조금 다르면 다른 제품들이랑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되죠.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로고는 아무도 못 건들죠. 그 이유는 디자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애플의 디자인에 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표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특정 브랜드나 뭐 제품을 로고, 이름, 심볼 등 보호하는 권리죠. 상표는 브랜드의 이미지랑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상표권은 스타벅스가 있겠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의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거를 동일하게 따라할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없어요. 근데 상표권이 없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 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슈프림입니다. 한국에 슈프림은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동대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흔하게 있는 브랜드 짝퉁 중에 하나가 슈프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그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저 또한 구매 대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러한 개념들을 모르고 막 올렸습니다. 그냥 팔릴 만한 거 요거 하면 팔리지 않을까? 매출을 어떻게든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초보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막 올렸습니다. 거침이 없었죠. 좋게 말하면 대담했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무식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가 그때 걸렸던 품목이었습니다. 헤어핀.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 여성 모델 뒷모습을 해놨는데 이거는 아주 무료 이미지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 저는 상표권 개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이용할 때 무조건 무료 이미지인지 다른 데서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 꼭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걸렸던 게 머리 핀이었어요. 이 사진처럼 동일하게 여자 뒷모습의 헤어핀이었는데 이게 뭐 중국어가 써있다던가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한국 제품일 줄 몰랐는데 올리고 나서 심지어 한 건도 못 팔았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는데 어느 날 등기가 집으로 날라왔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을 차라서 못 모르고 그냥 띡 받은 거였죠. 띡 받고 심지어 집으로 받았으니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열어봤더니 상표권 침해로 이제 고소를 할 거다 하고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면 그렇게 대처를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일단 무작정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제품 내릴 테니까 정말 한 번 봐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 지재권 장사라고 하시죠? 조금 안 좋은 말로. 그러니까 그러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의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저희가 침범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돈을 부르는 거는 또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잘못된 행위는 저희가 했죠. 여튼 거기가 또 대구에 되게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조금만 검색하면 나올 텐데 제가 어디라고 언급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쪽에서는 유명한 변호사 업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제가 당한 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예시를 옷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옷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해를 시켜드리기에 가장 빠르고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드렸고요.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 농기구, 뭐 부품들에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쉬운 연예인인지 쇼핑몰 모델인지 이 모델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 보시면 누구시죠? 유명한 한수희님이시죠. 이런 거 딱 보여요. 한수희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연예인 분들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 파는 상품명에 한국판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피해야 됩니다. 쇼핑몰 모델을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 사이트에서 많이 모든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쇼핑몰 모델을 알면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뒷배경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흔히 알 수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외관. 지금 대표적인 사진으로는 외관을 해놨는데 외관에 뒤에 중국어가 써져 있죠. 그래서 중국어인지 한국어인지 은근히 한국어 간판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어이면 한국 카페구나 하고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은 중국에 한국 스타일로 해놓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식 간판인데 이름이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제목도 뜬금없이 막 조심하시오 막 이런 게 내부 인테리어에 막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국 스타일로 해놓은 중국 카페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확실하진 않고 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외관에 중국어가 있는 것들만 무조건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이런 거겠죠. 자동차 번호판을 보셔야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사진을 넣어놨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이제 한국 스타일이 아닌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예시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한국 그냥 중국 타오바오에만 서칭을 해봐도 외관에 중국어 있는 것들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딱 보면 뒤에 중국어 간판들이죠. 중국어 길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간판이 들어있고 정육점이라고 제가 그냥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눈에 확 띄시라고. 그래서 한국어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피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출처를 정확히 적어놨는데 지금 뒤에 보면 중국어가 아닙니다. 영어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타오바오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이분 거를 많이 갖고 노세요. 근데 이 한국 모델들이 해외에 가서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런 기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뒤에 무조건 중국어 있는 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수로 한국 쇼핑 모델인데 뒤에 외국에 가서 한 촬영이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찾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헷갈린다, 아니 뭐 뒷배경이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 배달 지역을 꼭 봅니다. 배달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뭐 웨이하이, 산둥, 뭐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수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정말 많은 케이스가 신발입니다. 신발 중에 좀 괜찮은 구두나 힐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한국에서 역수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하게 좀 잘 되는 쇼핑몰들이 중국 타오바오에 입점을 해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100%이기 때문에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이제 상점의 별점을 꼭 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부터는 부수적인 건데 어떻게 보냐면 별점 5점인 곳에 들어가서 모델들이 뒤에 배경이 중국어 모델 배경들이 많다라고 하면 거기는 거의 본인 자살몰일 확률이 커요. 근데 별점이 조금 애매하게 막 은색깔 왕관을 막 쓰고 있는다든지 하는데 뒤에 뭐 어떤 거는 한국 간판이 있거나 한국 브랜드가 있거나 한국 연예인이 있거나 중국 모델이 섞여 있거나 그런 것들은 거릅니다. 삐. 하지만 이렇게 중국 상점명에 별 5점이 들어있고 안에 들어갔을 때도 중국인 모델들 뒷배경들이 많다 하면 아, 여긴 자사몰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명을 불안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보는데 상점명을 꼭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씨아오 짱리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 이게 중국 발음으로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둔 거는 어떻게 딱 봐요? 딱 봐도 코리아 스타일. 이 코리안 스타일이면 코리아에서 역수입할 확률도 크고 한국의 모델들 사진을 썼을 확률도 크겠죠? 그래서 별 5개일 때도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이 상점명이 중국어스러운가도 한번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읽었을 때 중국 발음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중국 자사몰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도저히 모르겠다. 사실 뭐 모델명 이런 건 다 디자인권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점명이 한국에도 또 모르잖아요. 중국 업체지만 한국에 입점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키프리스 이용도 추천을 드립니다. 키프리스에서 진짜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상표권에 등록이 돼 있다, 뭐 어디에라도 등록이 하나 돼 있다라고 하면 피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귀찮은 과정이긴 한데 초반에 감을 내가 못 잡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활용하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추천을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고 초반에 난 도저히 너무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면 찾아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은 네이버, 지그재그 그리고 타오바오 어플들을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동일한데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네이버 렌즈가 있죠. 뭐 컴퓨터 이용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 바로 핸드폰에서 이용도 가능하죠. 여기서 네이버 여기 렌즈를 이용을 해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쇼핑 렌즈도 바로 띄우실 수 있고 지그재그도 지그재그 사진 검색 이런 걸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한국 상점이면 한국 그 본인 브랜드가 뜹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여러 군데가 또 뜰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인 곳도 있고 한국인 판매자 것도 뜰 수 있고 막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랑 지그재그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건 너무너무 꼭 올려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냥 타오바오 어플을 키세요. 여러분, 타오바오 어플을 켜서 사진 검색을 딱 하잖아요. 사진 검색을 딱 하면 뭐 한국 모델을 하나라도 쓴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에 한국이 들어간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하시면 피해주는 거죠. 한 상점이라도 있다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싶다면.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건 꼭 올려보고 싶은데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거 아니야? 꼭 이게 마음에 들면 왜 한국 모델 사진일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 마음에 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찾아보면 한국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꼭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꿀팁까지 해서 지식재산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알려드렸어요. 최대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의류 쪽으로 준비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좀 더 고민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만약에 더 쉬운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꿀팁이 있다면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구매 대행은 어쨌든 양으로 승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찾아볼 겨를도 없이 막 올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지재권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맞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공부를 한 건데 정말 알아두면 아쉬울 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익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드는데 이게 숙지가 되면 딱 썸네일만 봐도 감이 와요. 아 이거 좀 싸한데 하고 싹 내려보면 아 역시나 이거 한국 거구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 바쁘다고 버리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시간이 될 때 틈틈이라도 한번 보시는 거를 꼭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품목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제품 파시던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또 매출이 대박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